여러분들의 혈관 상태는 어느 정도이실까요? 혈관이나 혈액의 상태는 바로 여러분의 혈색, 그리고 당장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 통증 이런 걸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냥 혈관하고 혈액이 안 좋은데 사람이 혈색이 좋고 건강하고 검사 수치도 정상이고 만성 질환도 없고 손발도 따뜻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영 맥이 없고 기운이 없고, 그리고 당뇨병이나 또 고혈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또 어쩌다가 부항 같은 거를 떴는데 피가 끈적하게 이렇게 나오고, 또 손톱이 이렇게 새카맣게 죽어가고, 그러면 그분 상당히 사실은 혈관이랑 혈액이 안 좋은 거거든요. 정말로 이제 심각하게 혈관이 안 좋고 혈액이 안 좋은 사람들의 예표가요, 눈하고 콩팥이에요. 그리고 간도 말할 수 있죠. 혈액이 안 좋으면 간도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피부로 정말 이게 내 건강에 심각하구나 이렇게 확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눈하고 간하고 콩팥인 거예요. 눈은요, 혈관이 나빠지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시력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학생 때 왜 근시, 원시 이런 거 검사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보이는 화면 자체가요, 구부러져 보이거나 아니면 가장자리가 뿌옇게 보이거나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 시야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혈관병이거든요. 눈에 있는 그 망막에 미세혈관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손상이 된 사람들은 다른 혈관도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죠. 제가 며칠 전에는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이제 형제분이요, 오빠께서 당뇨가 오래돼가지고 당화혈색소가 2자리래요. 여러분, 당화혈색소 혹시 뭔지는 아시죠?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당화혈색소가 6.0 이상이거든요. 6이 넘어가면 이제 당화혈색소 6이 넘어가면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당화혈색소가 2자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높아봐야 8, 9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이 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오빠가 12 정도 나오는 분이었다고 하네요. 저희 환자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2자리 숫자가 나오는 분들 있어요. 완전 경악하죠. 그분의 혈액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리 이런 부분 있잖아요. 피가 하나도 안 통해서 엄청난 통증이 있고요. 잘 걷지를 못해요. 이런 혈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콩팥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혈관이 너무 심하게 망가지기 전에, 콩팥이 너무 심하게 망가지기 전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당화혈색소 12가 될 때까지 그렇게 몸이 망가지게 내버려 뒀을까?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게 혈관을 이렇게 뚫어주는 시술 같은 거요, 병원에서는 딱히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굵은 혈관 같은 거 수술로 이렇게 긁어내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굵은 혈관이 문제겠어요? 가는 혈관이 문제겠어요? 그분의 그 가는 혈관이 훨씬 더 많고, 그 혈관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뻗어가지고 우리 몸 세포를 살리는데요. 그런 혈관은 무슨 수로 고칠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혈관 관리, 혈액 관리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되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한테는 생기산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기산을 써서 깜짝 놀라게도 좀 어떤 사람들은 막 비웃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저를 비웃어도 할 수 없지만 저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저에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것만큼 좋은 희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돈 벌고 싶은 생각 사실 없고요.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기산을 만들었을까. 요즘에도 조금 제가 힘든 일이 있는데요. 생기산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나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다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제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생기산 먹고 살아났다. 제 혈관이 좋아졌어요. 혈압이 고쳐졌어요. 당뇨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됐었는데 발톱 색깔이 돌아오고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이 귓전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의 그 망막 혈관을 무슨 수로 고칠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이 말도 안 되는 생기산, 비타민C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데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건 콩팥 수치거든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5가 넘어가면 그분이 이제 콩팥병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가 되기 전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치료가 되는데요. 이게 3이 넘어가잖아요. 2.5, 3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분 그냥 투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한테 오셔서 좋아지는 사례도 있지만, 저는 좋아지는 분을 보고 기뻐할 때도 뭐 물론 좋겠지만, 생기산을 먹고도 6개월, 8개월 끌고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분들 보면서 저도 같이 안타깝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어떨까. 제가 만든 생기산이 좀 믿음이 안 가신다면 저는 비타민 B, C라도 좀 많이 먹어보시라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영상 이렇게 뭐 혈당 관리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찾아보시고, 여러분 식탁을 좀 지켜보시고,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운동도 좀 착실하게 하시고, 그렇게만 해도 혈관이 그 지경이 되지는 않겠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투석을 하게 되면 이제 투석을 하게 된 사람들이 생기산을 먹고 투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기도 어려운 데다가요. 투석이라는 것이 저도 환자들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게 소변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투석을 하면. 그렇게 그 의사가 이렇게 조절을 해요. 소변을 보지 않게끔 물을 다 빼버리는 거죠. 인공신장기를 통해서. 그러니 어떻게 투석을 하던 사람이 투석을 안 하게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생기산이 의사들한테도 이렇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의사들과 협업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요. 아직은 생기산은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약사가 만든 인증받지 못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런 공조는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투석에만 의지하시면서 생기산을 먹는 분들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투석하면서 생기산을 먹으면 훨씬 삶의 질은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긴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혈압 높은 사람, 제가 또 어제는 어떤 분 만나서 들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정말 많은 환자들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누구누구가 다녀가셨는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상담을 다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 하여튼 그분이 소개하셨던 그 많은 분들은 그분 기준에서 봤을 때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다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소개한 사람들은 명현 반응도 거의 없었고, 일단 고혈압은 다 치료되더라. 그리고 뭐 손톱, 발톱 시커멓던 거, 이거 정말 예쁜 살색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피색, 혈색 좋은 이 손톱 모양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손톱 색깔이 제대로의 손톱 색깔이 나는 것도 이게 피가 잘 돌아서 이 말초 혈관까지 열려 있어서 이렇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다 누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아픈 사람들을 생기산을 통해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것도 아무에게나 있는 축복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말초까지 피가 통해야 이게 이 손톱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톱이 죽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시커멓게 죽고 또 우글쭈글해지기도 하고 손발톱 무좀이 생겼는데 뭐 3년씩 피부과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몸 속에 그 50조 개가 넘는 세포를 다 먹여 살리는 이 혈액과 혈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름진 음식, 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무거나 먹고, 특히 저녁에 많이 먹고 주무시는 거, 이런 거 간에 치명적이라는 거 아시죠? 콩팥에도 너무너무 해롭고요. 콜레스테롤, 당뇨, 혈압 이런 거 병원에서 주는 약만 가지고
해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스스로 저 같은 이런 지식 채널도 좀 많이 탐독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체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저랑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특히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저희 생기산 때문에 찾아오신 환자를 보고 문득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제발 더 늦기 전에 혈관을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백신은 다 맞으셨나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제 뭐 항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전 국민 70% 이상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뭐 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했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런 일들도 이제 축복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백신을 맞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나 뵌 분은요, 저희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하시고 거의 1년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 혈관 증세 있잖아요. 뭐 손발이 엄청 차갑고 혈당이 좀 높고 너무 많이 피곤하고 뭐 이랬던 많은 그런 자잘한 증상들이 거의 많이 개선이 돼서 당뇨도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고 그렇게 좋은 상태였는데 코로나 백신을 딱 맞고는 단번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물론 제가 백신을 뭐 맞지 말으라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같이 해보자,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분은 LDL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LDL이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 한 가지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다음에 LDL 이것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콜레스테롤이고 또 HDL 이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또 TG 이거는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분은 LDL 수치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많이 피곤해진 거죠. 그리고 혈당도 약간 좀 흔들렸어요. 잘 조절이 되어 오던 것이.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백신이 혈관을 좀 손상시킨 것 같다. 왜냐하면 LDL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진 거지. 사실은 LDL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필수적인 물질이거든요. 이거 간에서 합성하는 중요한 지단백이에요.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면, 혈관이 우리 몸 속에 있는 도로와 같거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경부고속도로, 이게 우리나라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최초로 만들어진 그 나라의 동맥이었잖아요. 이게, 전국에 이런 도로가 잘 뚫어져 있어야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물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혈관이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혈관이 도로처럼 자주 패여요. 망가져요. 도로도 수시로 도로공사에서 복구를 하죠.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가 좀 세차게 많이 내리고 나면 도로 군데군데가 이렇게 패이잖아요. 그러면 얼른 도로공사에서 나와서 그 패인 부분을 그 아스팔트로 이렇게 살짝 땜빵을 해 놓잖아요. 우리 혈관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혈관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그게 큰일 나니까 혈관이 터지니까 그 부분을 땜빵할 때, 땜빵 좀 재밌는 말이지만 땜빵할 때 LDL 콜레스테롤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혈전이 들러붙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혈관을 복구를 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매끈하게 혈관이 이제 복구가 되는 사람이 건강한 거겠지만 1차로는 최초로 그 땜질은 해놓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백신을 맞고 나서 LDL 콜레스테롤이 올랐다. 그것은 그냥 아마도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혈관이 많이 손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때
LDL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게 맞는 방법일까요? LDL 콜레스테롤은 높다고 해서 뭐 두어 달 사이에 뭐 한 6개월 이내에 무슨 몸이 많이 어디가 잘못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서서히 의사들이 말하는 그 병리 기전이라고 해도요, 아주 천천히 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 정상이었다가 지금 한 50 정도 갑자기 오른 거면 한번 지켜볼 만해요. 두어 달 정도는. 그래서 제가 비타민C 또 생기산 열심히 먹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몸이 어떻게 회복이 되나 지켜본 다음에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지 결정해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생기산을 먹고 그 전에도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은 참 저희 직원들이랑 다 같이 안타까워한 케이스였는데요. 저희 약국에 처음 오실 때 너무너무 몸이 안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병명 같은 거는 몇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중병도 아니고 그냥 뭐 고지혈증이나 뭐 위장병이나 아마 그 정도 있는 분이었을 텐데 직접적인,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몸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병명은 없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열이 너무 위로 많이 오르고 다리가 너무 무겁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뭐 그런 거죠. 그런 분이었는데 저희 생기산을 먹고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그 전에 자기가 1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하던 일도 이제 직업도 다시 직업 전선에서 하던 일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꿈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백신 백신 1차 한 번 맞고는 모든 것이 그냥 뒷걸음 쳐버리게 되었어요. 그 옛날에 생기산 먹기 전에 자기 힘들었던 그때 그 상황으로 그냥 그 한 방에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 맞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길면은 일주일, 보통 한 3, 4일 정도 쉬고 나면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체질에 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다시 또 생기산 먹고 비타민 먹고 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죠.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둘 다가요. 그러니까 그 백신이라는 게 혈액과 혈관을 좀 상하게 한다. 그래서 왜 가끔 그 백신 회사마다 좀 다른데 어떤 백신은 혈전을 많이 만들고 어떤 백신은 심근염 이런 거를 일으킨다. 이런 통계 자료가 이제 보고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끔 속이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고 그래가지고 한번 위장이 나빠지니까 이게 예전에 그 속이 아픈 게 뭐야.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위장약, 속쓰림, 뭐 가슴이 타들어가요. 뭐 소화가 너무 안 돼요. 배가 아파요. 뭐 이런 사람들 약국에 와서 약 달라고 하면 그냥 제가 배운 대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위장약, 한방 과립제도 주고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주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약사님 그 약 참 좋았는데 또 그 약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들으면 또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약을 제대로 드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제가 위가 아파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위통인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이 가슴이 조여들고 타들어가는 것 같이. 그때 제가 의약분어 초창기였는데요. 그 처방전 소화하고 또 거의 왕래가 없었던 이 병원하고 의사와 저와의 사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의사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불통의 스트레스가 정말 대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하여튼 위통을 겪은 이래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 옛날에 속이 아픈 게 뭐야 이렇게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요즘에도 제가 뭐 실수로 매운 거를 좀 먹었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셨거나 아니면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며칠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는 좀 관록이 생겨서 마음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훨씬 이제 몸이 좀 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장이 내 몸 중에서 제일 크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위장이 말하는 거예요. 나 힘들었어. 나 힘들었어.
너 스트레스 받아서 나 또 상처 났어.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가 뻐근하면서 이게 낮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요. 저녁 때 이제 자려고 누우면 음식이 하나도 소화가 안 돼 있고 딱 위장이 멈춰 있는 그 불쾌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 먹는 그 위장약이 있거든요. 그 위장약 중에서는 아마 제일 순하고 그 의사 처방으로 먹는 약, 그 딱 하나, 정말 알약 작거든요. 그 조그만한 알약 하나, 제일 부작용도 적고,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런 약 하나를 딱 먹으면 좀 이따가 이제 위 뻐근한 게 좀 가셔요. 그래서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틀, 3일 가는 거예요. 그 딱 하나를 먹은 그 약의 부작용. 여러분, 제가 먹은 그 위장약,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는 대부분의 위장약,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하는 그 양약으로 된 일반 의약품 위장약 있잖아요. 그런 위장약들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작용은 위장약에만 있는 부작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 감기약 있잖아요. 종합감기약이나 아니면 비염, 뭐 또 기침할 때 먹는 그런 약 안에 그 들어있는 성분에 전부 다 공통되는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린이 뭐냐면 아세틸콜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세틸콜린,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위장관이 운동을 하는 것도 이런 아세틸콜린 그 신경전달 물질이 중간에 매개체가 돼서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런 위장약이나 뭐 기침약, 콧물약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항콜린이에요. 항콜린성 부작용. 그러니까 콜린을 대항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콜린에 적대적인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운동을 더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해버리는 거죠. 일단 속쓰림은 멎을 수 있어요. 근데 속쓰림이 멎는다라는 그 기전이요, 그러니까 위액 분비를 좀 차단하는 거잖아요. 위액 분비를 차단하고 위벽을 조금 도톰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건데, 이 위액 분비를 차단할 때요, 위액 분비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침 분비도 차단돼요. 침하고 위액이 사실 거의 같은 소화액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딱 표적으로 위벽을 상하게 만드는 위액만 차단하는 약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약이 다 부수적으로 다른 체액도 좀 차단하게 되는데요. 그게 침이 마르고 그러는 거예요. 점막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위장약 하나를 딱 먹으면 제가 항상 그 위도 약하지만 변비가 잘 있는데요. 이게 장이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멈춰가지고 화장실을 잘 못 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왜 정반대죠. 조금만 뭐 어떻게 잘못되면 화장실 가서 그냥 쫙쫙 설사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또 그 반대로 장이 멈춰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는데, 그 약 하나의 그 변비 효과가요, 한 3일 가요. 3일 가요. 제가 그러면 생기산을 평소에는 하루 3번 먹다가, 그럴 때는 생기산을 4포, 많게는 5포까지 늘려야 겨우겨우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응용이 될까요? 평소에 위장약 자주 드시는 분이요, 이게 침도 마르는 분들, 그 침 마르는 게 위장약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눈도 말라요. 이 눈에도 이게 눈물이 이렇게 울 때 흐르는 눈물 말고 눈을 촉촉하게 각막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눈물 있잖아요. 그것도 체액의 일종인데요. 위장약을 많이 먹으면 안구 건조증이 심한 사람들 눈이 더 많이 마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콧물약을 먹었는데 안구 건조증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콧물약을 먹는 사람이 평소에 위가 약하다 그러면 이 비염약을 자꾸 먹으면 위 장관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가 좀 더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약을 많이 의존하시고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요. 약사가 왜 있느냐? 약사는 이런 약이 가지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한 알이라도 약을 적게 먹게 하려고 약사가 있는 거거든요.
가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보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들었다. 뭐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이거는 먹어두면 좋은 보약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약을 먹는다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어떤 약도 의사 처방으로 주는 약, 또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무슨 질병의 증상의 완화를 주기 위해서 먹는 약이요. 증상의 완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이 보약인 경우는 없어요. 그것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몸에 파장을 남겨요. 그리고 간에 좀 부담도 되고 또 다른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그 약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 반감을 가지고 뭐 감기약도 먹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약을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약사나 의사나 특히 여러분 주변에 약사 있잖아요. 약국에 가서 자주 물어보세요. 저희 약국도 전화번호 제가 많이 올려놨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댓글보다도 여러분 그 전화를 많이 활용하세요. 댓글보다 훨씬 제가 고급지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료 서비스, 약에 대한 서비스를 양료라고 하거든요. 약사가 해주는 약에 대한 서비스, 양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비싼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전화 개설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댓글보다 이런 전화를 더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댓글에는 개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게 정보가 공개돼 버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더 많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그 이야기만 가지고는 저도 그렇고 다른 약사도 그렇고 명쾌하게 답변을 올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또 제가 질문을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 백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기산을 먹고 너무너무 두통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뭐 몇 날 며칠을 누워 있었다. 그래서 결국 생기산을 포기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과를 나타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분은 그렇게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활짝 웃는 거 보니까 뭔가 그 두통이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좋은 반응이었다라는 그런 예감 드시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극심한 두통으로 고통당했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생기산 중단하고 안 드시더라고요. 이거 나한테 안 맞는 약이다. 도저히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이 진정주 약국을 하기 전에 요 앞번에 이제 작은 규모 동네 약국이었던 성은 약국 시절에, 그때는 이제 2-3시간씩 사람들이 기다렸었거든요. 저랑 상담을 하려고. 그 오시는 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대면으로 상담을 했었고요. 그때는 또 코로나도 전이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생기산을 한 달을 먹고 그 다음 달에 또 오셔가지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저를 대면해서 하시는 첫 마디가 생기산 먹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산을 그렇게 견디고 다 먹고 나서 지금 다시 두 번째 또 생계산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저는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해지죠. 그런데 또 제가 퍼뜩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었으면 그분이 다시 힘들기만 했으면 다시 저한테 그 생계산을 타러 지금 이 자리에 앞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 먼 거리를 와서 2-3시간씩 기다려가지고 다시 제 얼굴을 볼 일은 아니니까. 제가 속으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심호흡하면서 그분한테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정말 많았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그 경과를 보면서 항상 이 생기산을 더 많이 발전시켜 왔고, 더 확장시켜 왔고, 또 새롭게 생기산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그 임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정보를 제공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극심한 두통, 그거는 거의 100% 좋은 반응이에요. 100%예요. 거의 100%. 그것은 어떤 반응이냐? 여러분, 혈관 반응이에요. 혈관 반응.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쯤에는 이제 이거를 결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정말 어떤 최첨단 그 검사 기계를 동원해도 다 이렇게 찾아낼 수도 없는 많은 혈관이 있어요. 미세혈관이라고 하죠. 미세혈관. 그 미세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디보다도 우리 몸의 어떤 부위보다도 아마 뇌인 것 같아요. 뇌. 뇌 신경세포가 가장 예민한 거죠. 어떤 장기보다도요. 뇌는 신경 덩어리잖아요. 중추신경. 완전히 신경 덩어리거든요. 이 신경은 정확하게 혈관하고 같이 가요. 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신경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그 신경과 혈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생기산을 사람들한테 쓰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하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외과 의사도 아니고 또 의사도 아니니까 그냥 약국에서 약을 주는 약사였으니까 이런 혈관과 신경의 비밀을 접할 기회는 사실상 없었던 건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는 것, 이거는 그 어떤 세계적인 연구실, 어떤 실험실 그런 것보다도 더 아주 뭔가 인체의 비밀, 그 약의 비밀을 연구하기 위해서 잘 갖춰져 있는 토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약국이 저에게 그렇게 좋은 정말 연구하기 좋은 장소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아주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우리 몸이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기산과 비타민C를 제가 주로 쓰잖아요. 이 생기산과 비타민C가 저는 맨 처음에 뭐 비타민C를 이렇게까지 생기산이랑 많이 먹어야지 좋다라는 것도 잘 몰랐었는데 써볼수록 비타민C를 많이 써야지 생기산 효과가 더 제대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비타민C만 그러면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 물론 뭐 아주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혈관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생기산이 믿음이 안 가고 싫으신 분들은 제발 비타민C라도 좀 하루에 10알 이상 많이 먹어보시라, 그런 영상 요 근래에 제가 많이 올려드렸을 텐데요.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생기산하고 비타민C 고용량 하루에 한 10알 이상 정도를 같이 먹는 거예요. 설사만 안 한다면 여러분 위장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위가 더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생기산하고 비타민C 고용량을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혈관 청소의 효과를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예민하게 오는 부위가 머리인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생기산을 먹었는데 머리가 극심하게 아팠던 사람은요, 미세혈관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결국 그분들은 이제 생기산을 중단하신 거죠. 제가 이거는 혈관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기가 혈관이 그렇게까지 망가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질 않고 당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거는 내 몸에 안 맞는 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그분한테 아주 중대한 병명이 이제 병원에서 진단 결과로 나와요. 그게 진짜로 심각한 혈관 질환인 거죠. 어떤 분은요, 심장에 스텐트를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심장 혈관이 막힌 게 이제 병원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거의 그 심장의 중요한 혈관 하나가 거의 다 막혀버렸대요. 그분이 이제 자꾸 숨이 차고 걸어갈 때 힘들다라는 걸 느껴서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거였는데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심장 혈관만 막혔겠냐는 거죠. 그 훨씬 이전에 한 2년 전에 저희 생기산을 먹었을 때 극심하게 두통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참고 계속 먹었으면 이 머리에 막혀 있는 그 미세혈관이 다 뚫렸을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도 그냥 다 이렇게 스텐트 안 해도 될 만큼 그냥 깨끗하게 청소가 돼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생기산하고 비타민C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요, 그 스텐트 시술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스텐트 시술을 받고서도 그 스텐트 시술을 한 부위는요, 여러분, 심장혈관에
모든 어떤 혈관이든지 다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는 혈관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나머지 너무 구부러져 있거나 더 가늘거나 이런 혈관은 아예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혈관은 그냥 막힌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텐트 시술을 해서 몸이 좀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도 전혀 편안해지지 않고 그냥 계속 그 또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한 움큼 주는 그 항혈전제며 혈관 확장제며 심장약 이런 거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되고 스텐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사가 먹으라는 그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한테 약 먹지 마라 이런 말을 못 해요. 그러면 그 한 움큼 되는 그 약까지 먹어가지고요. 더 생활이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해주는 스텐트 시술이나 어떤 혈관 시술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생기산을 먹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만 많이 아픈 게 아니라요, 전신이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본래 통증이 심해서 생기산을 먹으면 이건 마약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금방 통증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자기가 몸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생기산을 먹었더니 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두 달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프면 이 이상한 약 뭐 이런 약이 다 있어 하고 생기산을 안 먹어버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도 그 약을 믿고 드셨을까요? 저는 그분들의 그런 신뢰와 그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찬사죠,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하다는 말씀, 그냥 제 입에서 항상 그 말이 붙어 있어요. 정말 그분들 신비롭고 어떻게 이렇게 저를 믿으셨나, 제 약을 믿었나. 근데 그분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새털처럼,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거. 그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모세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모세혈관의 탄력성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어요? 나이를 먹게 되면요. 그 탄력성이라는 건 우리 피부 탄력성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축축 처진 사람이 어떻게 한 10년쯤 젊어져서 더 이렇게 탄력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뭐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가능한 건데요. 혈관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혈관이 좋아지는 방법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이제 심장에 스텐트라고 하는 어떤 혈관을 넓혀주는 조형물을 집어넣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목발을 하나 짚고 그 목발의 힘을 의지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걸으려고 하는 것, 그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근데 생기산과 비타민C로 혈관을 청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발이 아니라 그냥 그 다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겠어요? 저 하여튼 이 생기산하고 비타민C가 있어서 많은 분들 도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듣고 이미 생기산을 먹고 계신 분들도 더 앞으로 어떻게 생기산을 내가 더 잘 활용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생기산을 한 달 먹었는데 석 달 먹었는데 지금 내 위치는 어디쯤 와 있나, 내 혈관은 어느 만큼 좋아져 있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는 자료로 오늘 제 영상이 아주 도움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비타민C 주저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생기산을 먹을 때 혹시 생기산을 안 먹는 분들도 혈관을 좋아지게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젊어져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열알 주저하지 말고 드시고요. 설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15알, 20알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는 비타민C 용량을 한번 정해보시고요. 생기산은 지금까지 저에게 있는 환자들 중에 제일 오래 드신 분, 3년 드신 분 있고요. 또 제 자신이 지금 생기산 한 3년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생기산을 하루에 3번 먹지 않고
대체로 한 5번 정도 먹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먹었으니까 생기산을 오래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같은 거는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단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하고 드시기보다는 자기 몸에 아직까지 내가 좀 더 생기산을 먹고 내 몸이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분들만 그렇게 좀 길게 먹어보시는 거 제가 권해요. 오늘도 제 영상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좀 색다른 모양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옷 마음에 드시나요? 뒤에 크리스마스 느낌 나라고 저거 했는데 어느새 크리스마스는 또 지났고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생기산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다빈도 질문이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생기산이 어떤 약인지, 그 성질, 생기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뭐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보겠습니다. 생기산은요, 제가 어떤 질병을 딱 치료하려고 어떤 질병에 이런 질병에 이 약을 쓰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든 약이 아니고요. 고방이나 후세방이나 어떤 데도 이 약이 없어요. 저는 몇 가지 방제를 합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약국에서 쓰고 있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터득을 해서 쓴 거죠. 그런 약효가 있다라는 고방의 조문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경험방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쓸 수 있는 한 100가지 정도의 그 일반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한방과립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섞어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약국에서 제가 쓸 때는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이게 숙취 해소에 아주 효과가 좋아요. 숙취 해소, 그 다음에 장염 설사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또 체했을 때도 경험적으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였거든요. 약간의 노폐물을 좀 정화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아는 바였는데요. 이거를 쓰다가 보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손님들 때문에 제가 알게 됐죠. 제 약을 먹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제가 항상 주시를 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음에 제가 다른 분에게 약을 쓸 때, 그 전에 제가 관찰했던 것을 항상 다시 적용을 해서 또 새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이제 저 나름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연구라고. 여기는 저는 그냥 동네 약국이고 어떤 체계가 있는 연구기관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탁월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좀 그렇죠, 반전이죠. 일종의 반전인데, 제가 최초로 찾아낸 생기산의 효과가 혈관을 뚫어준다는 거였어요. 혈관이 막힌 분, 혈관이 막힌 분에게 이걸 썼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걸 먹으면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우겨가지고 저한테 약을 억지로 받아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분이 받아가신 게 당시 한 열흘 분 정도 됐어요. 저는 이 약을 이렇게 길게 뭐 한 달씩 이렇게 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숙취 해소제로 이렇게 오면은 한 3번 먹을 거, 또 지난번에 그 약 먹으니까 아주 머리도 맑아지고 좋던데 그 약 좀 더 주세요. 그러면 한 열흘 분쯤 줘보세요. 보름 분쯤 줘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약을 드리면 그분이 몇 달 있다가 와요. 이따금씩 그 약을 필요시에 먹은 거죠. 본래 생기산은 그랬어요. 그때는 생기산이라는 이름도 없었고요. 그냥 제가 만든, 사람들이 오면 그때 그 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혈관을 청소해준다.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 가족이 나중에 이제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제가 해외 여행을 갔다 온 그 한 일주일 상간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그 한 움큼씩 주는 이제 뭐 항혈전제나 혈관확장제나 뭐 혈압약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약을 이제 먹게 됐는데, 그 약을 먹고 너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제 가족을 도와주려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한방 방제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찾다가 예전에 혈관 청소가 됐던 어떤 사례가 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가족에게 써보니까 와, 이거 효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드렸고, 그것을 이제 보고 저를 믿고 아, 나도 그 약을 먹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루 종일 제가 한 5, 60명씩 상담을 하고, 이제 그때는 생기산 말고 제가 생기산 이외에 다른 약도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결국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썼던 사람도 결국 이 생기산, 이게 사람들이 그 약의 이름을 저에게 물어봤어요. 약사님, 그 약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름 없어요. 그냥 제가 조제한 약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루 종일 뭐 수십 번씩 그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럴 일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남편 목사님에게 이름 지어주세요 해갖고 만들어진 이름이 생기산이에요. 그 생기산이라는 이름이 동의보감에도 있는데요. 그 생기산은 먹는 약이 아니라 바르는 약이더라고요. 외용제로 쓰는 거. 그리고 한자가 달라요. 제 생기산은 날생자에 기운 기자거든요. 이게 좀 성경적인 이름이기도 한데요. 제가 써보니까 이게 피를 좋게 하는 거예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어떤 부분에 혈관이 막혀 있으면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놀라운 작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비타민C 고용량이랑 합쳐지면 대단한 그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난 비타민 싫어요 하고 생기산만 먹는 사람들은 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잘 먹으면 갑자기 그 전에 적게 먹었을 때에 비해서 비타민C 용량을 올리면 생기산 효과가 갑자기 한 2배로 확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손님들이랑 상담하고 그분들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발견했는데요. 무슨 뜻이겠어요?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한 이렇게 설을 쭉 풀어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피를 좋게 하고 혈관을 뚫어주고 뭔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약이라서 어떤 한 가지 증상,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직장도 그만뒀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산을 먹고 두통이 한 2-3달 만에 싹 가신 거예요. 완전히 두통이 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나 이제 생기산 그만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병이 있는 거예요. 두통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신 거는 이제 두통 때문에 왔지만 본래 그분 몸에 녹내장 같은 게 있었다고 해봐요. 녹내장이 있으면 이 녹내장과 두통은 뿌리가 같거든요. 녹내장이라는 게 안압이 올라가서 나중에 실명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인데요. 녹내장이 약이 없어요. 병원에서 쓰는 약도 수술도 그냥 임시 방편으로 눌러놓는 것일 뿐이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이 녹내장이 생기산으로 치료가 돼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두통은 없어졌지만 아직 녹내장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 더 먹어야 되겠죠. 생기산을 먹다가 녹내장 사라지신 분들 셀 수 없이 많거든요. 두 개가, 두통과 녹내장이 뿌리가 같으니까 원인 치료를 하는 생기산을 쓰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원했던 그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 뿌리가 같은 또 다른 질환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치료될 때까지 맞춰서 생기산을 먹는 게 맞겠죠. 이런 비슷한 예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불면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기산을 먹고 불면증은 없어졌는데 이분이 이석증이 있는 거예요. 이석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귀 속에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어지럽고 이게 심하게 되면 토하기도 하고 쓰러지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석증하고 불면증도요, 여러분, 이게 위쪽으로, 머리하고 위쪽으로 압이 올라서 생긴 거거든요. 두통이나
그 녹내장 같은 것도요, 압이 올라서 생긴 건데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두통이나 녹내장으로 올 수도 있고 이석증이나 불면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전부 다 겹쳐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생기사는 그 하나하나 증상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원인적으로 혈류를 고치고 피를 좋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와 동반된 다른 증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당뇨가 이분이 심하다 그러면 당뇨도 피의 질환이잖아요. 여러분 당뇨 검사 혈액으로 하죠. 혈당 검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약을 완전히 끊고 혈당도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라고 할 때가 생기산을 끊을 시점인 거예요. 뭐 간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간 수치가 높다. 간도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혈액이 뭉쳐 있는 곳이거든요. 간 세포는 특이하게 간 세포끼리 있잖아요. 이 결합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심하게 외상을 입으면 간이 어디로 사라져 버릴 수가 있대요. 간이 그냥 충격을 받으면 간 세포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외과 의사가 관찰을 했더니 그 간세포가 다시 모여서 원래의 간 모양을 이렇게 이루고 있더래요. 놀랍죠? 이 간은 그런 특이한 기관이라서요. 정말 혈액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냥 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간은 그 조직도 굉장히 물컹물컹 하잖아요. 우리가 뭐 소간이나 돼지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생기산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만성 간염을 앓고 있다. 그래서 평생 간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간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생기산으로. 생기산과 비타민C로. 그럴 정도로까지 생기산을 먹으면 좋겠죠. 저는 그 전에 이제 생기산을 제가 짧게 썼던 이유가요. 이것이 뭔가 몸속에서 빼내는 약이기 때문에 너무 허약한 사람들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짧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정말 빼짝 마르고 정말 마르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런 분들도 생기산이 아주 잘 맞아요. 이거는 고방 뭐 2000년 전, 뭐 1000년 전, 500년 전 이럴 때 그 학자들은 당시에 그 의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 현대인들의 그 식생활 뭐 생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체질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먹지를 못했을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먹는 밥상이 옛날 왕의 밥상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매일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매일 우리가 단 거를 먹어요. 그리고 매일 기름을 먹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세대의 사람들보다 움직임이 적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땀 빼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뛰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많이 먹기만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시점, 뭐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 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 약이 짧게 써야 되고 정말 좁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이었지만,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한 3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는구나. 현대인들한테는 안 맞는 사람이 없구나. 저도 생기산이 안 맞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지금 생기산 잘 먹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한 4번, 5번,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은 6번 먹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이 약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조금 중요한 정보인데요, 여러분. 이 생기산 안에 감초도 안 들어있어요. 감초가 안 들어있다라는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감초가요, 계속 길게 먹으면 우리 몸속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재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속에 감초가 없다, 감초도 없다, 어떤 보약도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아, 이게 길게 먹어도 되는 약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끝도 없이 약을 먹으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의 몸 상태를 잘 보아서 나는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약이다, 그리고 나에게 아직 당뇨나, 아까 또 제가 놓친 거,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요, 그거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거고, 혈관 벽에 뭐가 많이 껴 있는 거고, 피의 상태도 좋지 않은 거를 말하거든요. 혈압이 높은 사람, 특히 이제 성인병으로 혈압이 새롭게 생긴 사람들은 그 혈압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생기산을 드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뭐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는 도저히 못 먹겠다 하면 한 달만 먹고 끝낼 수도 있죠. 그거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져 있는 거고, 생기산을 안 먹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비타민 B100으로 꼭 드시고,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그냥 B100이 있어요. 제가 전에 제 몰이 없고 제 제품이 없었을 때는 이 제품 안내를 하느라고 저희 직원 총동원해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계신 곳 근처에 약국 어디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고, 또 손님들은 그곳으로 찾아가고, 거기서 또 실랑이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소모전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제 진약사 몰을 만들고, 거기에 누구나 손쉽게 그냥 택배로 받을 수 있게끔 비타민 제품을 제가 하나하나 구비를 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제 이름 마그네슘도 나왔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마그네슘 드셔도 돼요. 마그네슘 꼭 하루에 한 알 정도는 드시고, 비타민 C 고용량 최소 하루에 6알, 6000ml. 또 제가 요새 분말 비타민C 출시했죠. 그거는 한 포에 2000ml, 순백색 분말, 아주 분량도 적어요. 먹기가 깔끔해요. 10만만 거슬리지 않는다면 그걸로 하루에 최소 3개 이상, 많게는 여러분 하루에 1000ml, 15,000ml 이 정도도 아주 좋아요. 그거 C를 많이 먹을수록 생기산 효과가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손발 냉증이 아주 심하다, 나는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 이거 아직 혈관 청소 덜 된 거거든요.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새해 저희 진약사톡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약국 직원들한테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매일매일 환자들을 접하고 전화를 가장 많이 받고 카톡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니고, 제가 다 하지를 못하니까 저희 직원들이거든요. 약사님들을 포함한 저희 직원들인데, 그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생기산이 어떤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가 빠르냐, 가장 치료 비율이 높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오면 이 사람한테 그냥 생기산 드시라고, 이렇게. 그분들이 물론 생기산을 원해서 문의를 하셨지만 더 공감하면서 좋겠다고 생기산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말을 해놓고 그쪽에서 돌아온 대답이 좀 의외였어요. 저는 당뇨였거든요. 당뇨. 제가 오래전에 제가 만든 영상에서요, 당뇨 환자들이 저를 찾아오면 무지 반갑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제 기억에 있거든요. 제가 생기산을 처음, 이 약이 아주 특이한 약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당뇨 환자가 아니었고, 심장병 환자였어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 저희 첫 생기산 고객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생기산을 이런 뭐 혈관병이나 만성질환에 쓸 생각을 제가 아예 못했고요. 그냥 해독제로 저희 약국에서 뭐 급체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쓰던 약이었어요. 설사할 때도 쓰고 변비일 때도 쓰지만 숙취 해소제로도 쓰고, 이렇게 짧게 쓰는 약이었는데, 이제 우연찮게 어떤 분이 이제 이게 해독제라는 거를 알고 본인이 먹어보겠다고 아주 저한테 간청을 하셔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했던 그 환자분께서 자기가 먹겠다고 해서 한 열흘분 정도를 사가신 게 이제 첫 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장병, 혈관이 막힌 사람들이 오면 제일 반가워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들은 당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당뇨 환자들한테 이 생기산을 써보려고 했던 것은요, 혈당 조절보다는 합병증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혼자서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니까, 대부분 당뇨 합병증이 피가 안 좋아지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그래서 뭐 발이 이렇게 괴저가 되기도 하고 괴사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염증 때문에 합병증 무섭잖아요. 그래서 합병증 있는 사람들한테 생기산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영상으로 올려드렸더니 또 많은 당뇨 환자들이 오셔가지고 생기산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전이 아닌데 왜 혈당이 떨어지나 제가 오히려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 오면 그때 무지 반갑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당뇨 환자들이 많이 오는 거를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제가 조금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보다 오히려. 왜냐하면 100명의 환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생기산을 썼는데요. 혈당이 안 떨어지는 분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비난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확실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게다가 생기산은 돈을 내고 먹는 약이잖아요. 그거 가격을 가지고 저를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조심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직원들이 정말 실전에서 환자들을 접했을 때는 당뇨 환자들 혈당이 제일 빨리 떨어지고 당뇨 환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제일 수월하게 없어지더라. 그래서 1위가 당뇨였습니다. 제 입장에서 요새 이제 지금 제가 사람들한테 딱 말할 수 있는 생기산 추천 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1위는 제 입장에서 1위는 통증이에요. 전신이 아프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기산으로 제일 잘 나아요. 제일 잘 나아요. 생기산 효과도 제일 빨리 보고 통증에 어떤 통증이든지 두통, 그 다음에 뭐 전신 관절통, 또 류마티스가 통증의 대표 주자죠. 류마티스 있으면 심한 사람들은 이거 관절이 다 뒤틀리거든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런 그 극심한 통증을 생기산이 잡아요. 제가 약국에서 숙취 해소제로 쓰던 약이 통증을 잡는다라는 거, 이거 정말 원인 치료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또 저희 가장 그 친근한 제 주변에 이제 가까운 이웃들, 그 다음에 저희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저에게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이 약을 딱 드린다고 하면 불면증인 사람들이 그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 불면증이 그냥 해소되거든요. 그 불면증이 해소되었다라는 사람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불면증은 좀 부자병이 아니냐, 그냥 자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면증의 고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불면증을 또 겪어봐가지고 그 고통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수년 동안 눈을 붙여본 적이 없대요. 눈을 붙여본 적이. 밤을 항상 거의 뜬 눈으로 새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뭐 자는 둥 마는 둥 소용이 없고 어쩌다가 이제 자기가 이틀, 3일 너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기절한 듯이 잠깐 쓰러지는데 그것도 잠깐이래요. 뭐 한두 시간도 안 된대요. 그냥 금방 깨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생기산을 먹고 숙면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셨던 분은 혈당도 굉장히 높은 좀 심각한 당뇨 환자였는데요.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분 혈당도 금방 조절이 되겠구나. 잠을 못 자면 없던 혈당도 오르거든요. 없던 당뇨병도 생겨요. 그런데 당뇨 환자가 잠을 잘 잔다. 그러면 그것도 잠을 못 자던 당뇨 환자가 생기산을 먹고 잠을 잘 잔다. 그러면 그 당뇨병 낫는 것은 시간 문제죠. 또 제가 아까 또 앞서서 당뇨병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다시 제가 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당뇨 환자들 중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생기산 먹으면 혈당 정상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흥분해서 막 저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식이요법하고 다 하면서 혈당 조절되는 거면 그게 뭐 생기산이 치료제냐. 내가 혈당 조절을 위해서 식이요법 해가지고 내가 나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맞아요. 식이요법하고 그래서 혈당 조절이 돼서 당뇨병 나아버리면 생기산 드시지 마세요. 다 나았는데요, 뭘.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생기산을 먹는데 생기산을 먹을 때 평소에 하는 그 식이요법, 뭐 운동요법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해야지 이게 제대로 효과가 좋아지더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당뇨병이 생긴 거는 아주 긴 시간, 최소한 10년이거든요. 그 이상 무분별한 그 생활에 그 반복
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우리 몸이 한계를 이제 노출한 거예요. 도저히 나는 혈당을 더 이상 관리를 할 수가 없어 하고 췌장이랑 콩팥이랑 간이 그냥 백기 든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도요, 그냥 단순하게 병원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가지고는 전혀 답이 없는 거죠. 우리 몸의 그 에너지 대사 과정이 다 망가진 거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뭐 이런 거 다 병행하면서 생기산도 쓰고 비타민 B, C, 마그네슘도 먹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 가지만 해가지고 그 수십 년 묵은 병이 그냥 그것도 한 달 안에 낫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들한테 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 입에서 선뜻 이제 당뇨 다 났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분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생기산만 수동적으로 먹는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또 비타민C도 굉장히 고용량으로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포가 살아나거든요.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그 높은 혈당 때문에 세포가 너무 많이 망가져요. 그 세포에는 혈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혈액도 세포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이 다 혈구 세포거든요. 이런 세포들이 그 높은 혈당에 접촉이 되면요, 다 세포가 다 망가져요. 그렇지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우선적으로 정상까지 아직 떨어지지 못한 조금 높은 혈당에서도요, 상당히 세포를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생기산이랑 같이 딱 맞닥뜨려지면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또 너무 반가운 환자들, 시력 이상 환자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가끔 보는데 이렇게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이게 모든 사물이 다 겹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질병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뇌경색 환자들, 이렇게 혈관 막혔잖아요. 시신경이 망가진 것은 이 망막 주변에 있는 미세혈관이 막힌 건데요. 그런 환자들 너무너무 치료가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콩팥이 나쁜 사람, 단백뇨, 혈뇨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반가운데요.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콩팥을 치료해주는 약은 없잖아요. 콩팥이, 한번 나빠진 콩팥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제가 생기산을 썼을 때 사람들이 치료가 됐거든요. 치료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거의 투석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정말 이제 끝까지 가버린 분인데요. 자기가 생기산을 한 달 먹고 두 달 먹고 석 달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저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다르지. 그리고 이미 투석 직전까지 갔으면 그게 얼마나 그냥 밑바닥까지 다 간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눈에 숫자로 보이게 확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라는 것이요. 본래 그 콩팥 수치라는 것도 어제 잰 수치하고 오늘 잰 수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마치 혈압이랑 똑같잖아요. 혈압도 금방 쟀는데 다시 혈압 재면 수치 다르게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콩팥 수치도요, 그 변동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폭 안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크게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좋아지는 쪽으로 변동이 됐으면 다행인데, 생기산을 먹었는데 약간 나빠진 것 같이 숫자가 변동이 되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생기산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재작년일 거예요. 재작년 한 2월인가요? 그때쯤에 제 기억에 그 콩팥이 치료된, 나빠진 콩팥을 그러니까 좋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서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그때로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콩팥 환자들이 저한테 오셨는데요. 그분들 중에 생기산 먹고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그게 벌써 생기산이 대단하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콩팥이 나빠진 사람들은 채소도 못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늘 먹는 상추 쌈 있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그냥 수치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분이 그 콩팥이
나빠진 신부전 환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산을 먹고 한 3개월 동안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좋은 약이라는 뜻인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저는 쿵팥 환자들이 오면 요새는 반갑다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분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말이 준비되셨나요? 그거예요. 생기산 먹고 모험을 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위험하지는 않지만 본인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 두려운 마음 어느 정도 좀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이 생기산을 먹으면서 쭉 앞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생기산을 먹으면 가장 좋은 그룹, 사실은 베스트 5, 5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새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기산은 참 신기한 약인 것 같고, 많은 그 두려움과 또 칭찬과 또 엇갈린 비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약이 감당해야 되는 아주 수고로운, 과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건강에 그 새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가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하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제 이야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설인데 여러분들에게 설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생기산 이야기를 좀 요목조목 모아서 종합적으로 안내 방송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기산 먹고 계신 분들을 위한 거고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도 있지만 또 새롭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기산은 이제 한방과립제잖아요. 제가 모양을 공개한 영상도 있었는데 제가 탕제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한약이 아니라 그냥 한방 원리로 만들어진 생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 나는 간이 나빠서 절대로 한약은 못 먹어 하는 사람들도 생기산은 먹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생기산이 간이 나쁜 사람들한테 써서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약이에요. 제가 간 경변 환자들한테도 많이 써봤고요.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이 있고 상당히 예후가 좋거든요. 그렇지만 또 아주 드물게 정말 특이 체질이신 분은 생기산을 먹고 간 수치가 오른 사례도 있었으니까 또 제 말을 너무 획일적으로 받아들이실 거는 아니고 제가 이 약을 이제 제약회사에서 나온 과립제를 몇 가지 선택해서 믹스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 믿고 복용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디 나와 있지도 않은 비밀스러운 뭐 넣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름 생기산도 제가 이름을 지은 거고요. 말하자면 이거를 먹었을 때 사람들이 생기가 나더라고요. 그냥 정말 혈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력하고 기운이 없고 전신에 염증인 사람들이 그냥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임상에서 너무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놀래서 이 이름을 생기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잘 지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기산 정말 생기가 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 효과는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혈관과 혈액을 좋게 하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혈액순환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기산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특이 반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다빈도 질문을 위주로 가장 제가 봤을 때 이런 반응이면 정말 생기산 잘 맞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복용하시면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좀 꼽아 보았거든요. 이런 반응은 말하자면 생기산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피를 맑게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혀있는 혈관이 이걸로 뚫려요. 사실 혈관을 뚫어주는 약은 전 세계 어디에도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이렇게 인증을 받은 약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약국에서는 혈관 뚫리는 것이 그냥 흔한 일이거든요. 흔한 일이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원리가 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이 반응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확실하게 너무너무 잘 맞으시네요.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꼽으면 두통이에요.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생기사는 평소에 두통이 아주 심한 사람들 먹으면 두통이 감쪽같이 없어지거든요. 세상에 두통이 없어지는 약, 그 극심한 만성 두통 없애는 약, 제가 이런 약을 얼마나 찾고 싶었는데요. 제가 한 25년 전에 비타민 전문 약국을 했었는데 그때 비타민 요즘에는 이제 기능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능의학의 원리에서 제가 비타민과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들을 가지고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썼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어려운 환자, 제 입장에서 어려운 환자가 두통 환자였어요. 두통 심한 사람은 어떤 영양물질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기산으로 그런 두통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기산을 먹고 새삼스럽게 두통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미 두통이 있었는데 모양이 전혀 다른 두통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두통의 특징은 한 군데만 계속 아픈 것이 아니라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아픈 부위가 계속 바뀌어요. 며칠 상간으로 혹은 하루 상간으로 몇 시간 상간으로 이렇게 두통 모양이 바뀌는데 그 강도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두피에 뭔가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으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끈지끈 아프다는 분들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요. 여기 요만큼 머리 뚜껑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24시간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잠깐 그렇게 아프다가 부위가 바뀌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통은 뇌혈관이 어디 막혀 있는 부분이거나 혹은 뇌혈류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더라고요. 이것은 제 경험상 저희 약국 임상으로는 거의 100% 확실해요. 그러니까 두통이 그래 나도 먹었더니 뭐 이쪽이 아팠다가 이쪽이 아팠다가 좀 혈압도 좀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혈압도 아주 뭐 170, 180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는 혈압 아니면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두통이에요. 혈압 상승은 또 조금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나는 혈압이 너무 오른다 그런 분들은 저희 약국에 문의하시고요. 확실히 생기산으로 오르는 것 같으면 얼마간 좀 중지했다가 먹는 것도 제가 권해요. 하여튼 두통은 확실히 그래요. 두통은 정말로 좋은 반응이라는 거고요. 이런 게 이 혈류가 개선이 되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혈액이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은요, 생기산만의 단독 증상, 단독 효과라기보다는 제가 생기산과 같이 쓰는 비타민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C 고용량을 같이 하셔야 돼요. 비타민C 고용량 하루에 최소한 6,000ml 이상 한 번에 2,000이나 뭐 3,000ml를 이렇게 하루 종일 나눠 가지고요. 하루에 6,000ml에서 한 10,000ml 정도까지 분복하시거든요. 나눠서 이렇게 먹는 거. 그리고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반드시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것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같이 먹으면 생기산의 그 혈액 개선 효과가 훨씬 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요. 부작용이, 그러니까 명현 반응 이런 거를 더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뭐 비타민 C의 어떤 그 뭐 사람들 우려하는 걱정이 있잖아요. 나는 C를 먹었더니 위가 너무 아파. 아니면 그거 결석 생기는 거 아니야? 나는 방귀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 뭐 설사를 하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생기산이나 비타민 B, C를 동시에 같이 복용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생기산이 위장약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C 고용량을 먹었을 때 오는 위 자극을 거의 없앨 수 있고요. 또 비타민 B를 같이 먹었을 때 피로회복이나 노폐물 정화의 효과, 생기산이 그 몸속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정말 탁월해요. 예를 들면 당뇨병 그 말기에 왜 합병증이 와서 이렇게 발을 절단해야 되는 분들,
정말 그런 끔찍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도 저희 약국 임상에서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절단 수술 안 해도 될 만큼 발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염증 치료의 선물이에요. 정말 제대로 염증을 치료하면 그 죽었던 시커먼 발이 제 색깔로 돌아오거든요. 발톱 색깔도 시커맸던 것이 그냥 너무너무 예쁜 살색으로 돌아와요. 이런 게 생기산으로 효과 보는 그 염증 치료의 결과인데요. 이런 염증 치료를 생기산으로도 하지만 생기산이 군약이지만 생기산 이외에 비타민 B나 비타민 C가 해주는 보조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생기산하고 비타민 B, C는 같이 먹어야 이런 그 불편한 명현 반응 같은 것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제가 그 얘기 드리고요. 이 두통 외에 또 제가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변화가요. 여성들 생리 변화예요. 어떤 분은요, 생리 기간이 아닌데 갑자기 생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생리 기간이 되었는데 건너뛰었대요. 생리를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자기는 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생기산 거절하고 반품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죠. 그분 몸속에 모든 생리 활성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오는 너무 좋은 반응이거든요. 생리가 확 쏟아질 수도 있고 한번 건널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폐경이 된 분이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생리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소에 생리 양이 너무 많아서 생리만 한번 하면 그냥 어지러워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정도일 때 생기산 먹으면 그 생리 양이 줄어들고 제자리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생기산을 먹고 오는 그 새삼스러운 생리 기간의 변화나 뭐 나는 폐경이 됐는데 또 생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좋은 반응이라고 대체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또 생리통이 심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생기산을 먹으면 생리통이 없어지거든요. 생기산을 먹고 생리통이 새삼스럽게 더 심해지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생리통은 없어지니까 만약에 생리양이 더 많아졌거나 건너뛰었거나 하는 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몸이 힘들지 않다. 나는 좀 더 편하다. 그냥 몸도 좀 가볍고 상쾌하다. 그러면서 생리 기간이 좀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 하는 거 있으면, 더불어 묻어서, 이거는 좋은 반응이겠구나. 이렇게 안심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제가 오늘 드리고요. 더 상세한 이야기는 또 저희 약국에 문의하시면 저희 전문 약사님들이 또 여러분들 이야기 잘 듣고 또 잘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너무 좋은 반응이라는 거, 소변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기산을 먹었는데 어마어마한 소변을 본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쓰는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외 없이 물을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조심스럽고 위험하잖아요. 생기산에는 그런 이뇨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몸속에 어떤 노폐물을 정화시킬 때 그 사람 몸속에 수분이 적체되어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일시적으로 무슨 인공지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조절작용이 있더라고요. 생기산에. 그래서 갑자기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얼마가 그 기간은 대체로 한 며칠, 일주일 뭐 이 정도 기간인데요. 그 정도 소변을 많이 보고 나면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반응이다. 이런 거 아시면 되고. 보통 이제 생기산을 먹는 분들 중에서 소변 이상으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생기산을 먹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 심한 게 밤에 자다가 뭐 1시간 간격으로 나는 화장실을 간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아니면 어디 외출을 했는데 차를 타고 먼 데를 가면 나는 뭐 너무 괴롭고 무섭다. 소변이 샌다. 아니면 그냥 너무 소변이 급해가지고 1시간마다 화장실을 대낮에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 보고 돌아서서 나왔는데 또 소변을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참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증상에 생기산이 너무 잘 듣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소변 쪽으로 있는 반응들은 저는 다 좋은 거라고 봐요. 이미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얼마 안 가서 생기산으로 효과를 보실 거고요. 소변 이상의 생기산을 쓸 때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예외 없이 비타민C를 하루에 한 10,000ml 정도는 꼭 먹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C가요 아주 독특한 작용이 있는데 그게 신장과 그러니까 콩팥과 요관 방광을 지나면서 거기를 깨끗하게 소독을 해줘요.
그리고 그 헐어 있는 세포벽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작용이 있거든요. 비타민C는 먹으면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갈 때 그렇게 장렬하게 자기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광과 요관과 뭐 이런 그 콩팥의 사구체를 다 청소해 준다. 뭐 이렇게 좋은 작용이 있는 약이 어디에 있겠어요. 비타민C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변 이상이 있는 분들은 생기산을 먹을 때도 반드시 C 고용량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 하면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생기산을 먹어서 좋은 반응, 설사를 했다. 나는 생기산 때문에 살 수가 없이 설사를 한다는 분이 있어요. 생기산을 먹고 하는 설사는 특징이요. 탈진이 없어요. 설사를 그렇게 하면 사람이 축 늘어져서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든지 어지럽든지 병원 가서 수액제 맞아야 되는데요. 이상한 거는 생기산 먹고 하는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단지 불편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에 써놨거든요. 그게 몸속에 있는 열독이 빠져나가는 아주 좋은 명현 반응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회사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정신은 말짱하고 기운이 없지는 않은데 회사 가서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생기산을 좀 줄여야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서 좀 길게 가는 수밖에 없고 가끔 쉬는 날 집에 있을 때 생기산 양을 좀 많이 늘려서 먹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설사 먹고요. 장이 굉장히 좋아져 있고 몸의 컨디션이 회복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반응이라는 거. 그리고 생기산 먹고 열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기산은 사실 한의사들이 보면은 시호, 황금, 황련 이렇게 차가운 약을 쓰다니 하면서 화를 내는 약이에요. 근데 시호, 황금, 황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약재가 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작용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사실 몸이 사지가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놀라운 약이거든요. 아무리 뭐 녹용을 먹고 계피를 먹고 생강을 먹고 마늘을 먹어도 나는 몸이 너무 추워 이런 사람들은 생기산 먹으면 열이 나요. 열이 나요. 그런데 평소에 뭐 나는 그렇게 몸이 차가워서 뭐 먹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생기산을 먹었더니 열이 확 올라가지고 막 등에서도 열이 나고 이렇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좋은 반응이에요. 그 열이요. 생기산이 내는 열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 꼭 감춰져 있던 열독이거든요. 생기산은 차가운 약이니까 시원한 약이니까 이걸 먹어서 어디서 열이 나겠어요. 여러분 몸속에 숨겨져 있던 뭉쳐있던 그 염증의 원인이 되는 열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열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생기산 먹고 얼굴이 벌게지거나 더 열이 오른다는 분들 좋은 반응이라고. 단지 너무 힘들면 좀 약을 줄여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열 나는 사람들은요, 달리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열이 훨씬 빨리 풀어져요. 달리기 하면 열 더 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달리기 하면 전신에 땀구멍이 열리고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고루고루 열이 발산이 되어가지고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하여튼 생기산 먹으면서 걷기 하는 거 비타민 못지않게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 같이 하면 생기산의 효과가 혈액순환이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같이 좋게 해서 효과를 더 많이 높여준다. 그리고 생기산 먹고 전신에 아까 제가 두통 말씀드렸는데 전신에 부분 통증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그리고 군데군데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난치성 아토피에 생기산을 쓰면 아토피 치료되는 약인데요. 거꾸로 없었던 뭐 이렇게 발진 같은 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피부로 또 열독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정말로 생기산 때문이라면 뭐 생기산 먹다가 다른 무슨 뭐 일이 생겨서 알레르기가 날 수도 있으니까 뭐 피부 발진이 다 생기산 탓이다. 그래서 다 명현 반응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내 몸에 생기는 변화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봤을 때 나는 잘못 먹은 거 없어. 이것은 생기산 때문이야.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거는 좋은 반응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기산 먹고 나타나는 반응 중에 제가 좀 걱정하는 반응도 있어요. 그것은 속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급체했을 때 생기산 쓰면 너무 잘 듣는데요. 이걸 먹고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울렁 하는데 그 울렁울렁 하는 증상이 3일, 5일, 일주일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말다가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속되는 시간이 길고 며칠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3일에서 5일, 일주일 이렇게 지속되면 즉시 생기산 끊고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뭐 병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우리 생기산으로 되지 않는 어떤 몸의 질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생기산이 안 맞는 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스톱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좀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잘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생기산 복용하는데 좀 도움되는 정보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당뇨와 생기산,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댓글로 생기산을 써서 당뇨가 어떻게 좋아진다는 건지 좀 상세한 내용을 설명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더 안 해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유튜브가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과거에 올라간 영상이 잘 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새삼스럽게 또 여러분들에게 당뇨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기산은 본래 전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에요. 당뇨 환자들 중에서 가끔 생기산을 먹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기는 혈당이 하나도 안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희 약국에 크게 그 벽에다가 제가 하나 붙여놨어요. 생기산은 당뇨약이 아닙니다. 생기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생기산은 어디서 공적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혈액을 좋게 하고 혈관 질환이 있을 때 혈관을 좋게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약사가 조제한 조제약이고 이름도 제가 붙였다고 이제 그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크게 또 기대를 하고 오셨다가 제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소개로 많이 오시고요. 또 사람들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다들 제가 혈관과 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 질병도 혈관 혈액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많이 의뢰를 하시고 찾아와서 또 생기산 먹겠다고 자원을 하시고 그랬어요. 생기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관과 혈액을 좋게 하는데요. 여러분, 병원에서 쓰는 당뇨약은 제가 약사니까 또 더 잘 알죠. 대부분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혈당을 떨어뜨리게. 본래 정상인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혈당이 정상으로 다 알아서 체내에서 조절이 되거든요. 이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증상이 아니고요. 자기는 지난달까지 나는 혈당이 정상이었어. 그랬는데 이번 달에 내가 갔더니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지고 내가 당뇨 직전 단계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분 몸 체내에서는요 오랫동안 발버둥 친 거예요. 체내의 모든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드디어 뚝이 터진 거죠. 조절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본래 우리 몸은 항상 체온도 일정하고 뭐든지 순환되잖아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는 또 눈이 떠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저녁이 되면 피로감이 몰려와서 잠을 자고, 또 때 되면 식사를 하고, 체온도 일정하지만 먹는 거, 수분, 또 대소변도 일정하게 나가고, 이렇게 우리 몸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피 속에, 혈액 속에 적당한 당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컨디션이거든요. 그 컨디션 조절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거 몸에 많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당뇨를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혈당 조금 높은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환자들이 자꾸 오니까 그냥 편하게 약을 처방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약만 먹고 자기 생활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이 피 속의 혈당이 높아져 가지고 전신을 돌면서 이제 갖가지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당뇨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신 염증 질환이라고 보면 돼요. 당뇨.
이름을 보면 소변이 달달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속에 혈당이 지나치게 높으면 그거를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서 본래 영양분은 소변으로 내보내지를 않거든요. 내보내지를 않아요. 당분은 영양분이에요. 내보내지를 않는데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것이 당분까지도 쓸려 내려가서 소변이 이제 걸쭉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뇨 약만 먹어도 사실 소변이 걸쭉하진 않아요. 당뇨 약만 먹어도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은 이제 피 속의 혈당이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약사로서 그 약을 자세히 보잖아요. 여러분, 당뇨약 길게 먹으면 우리 몸에 참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제가 약사로서 약이 안 좋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글프기는 하지만 당뇨약은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지나치게 고혈당으로 가니까 그것만 끌어내려서 그냥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잡아 두는 만큼 간과 췌장과 콩팥 이런 장기들의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간의 어떤 메커니즘에 뭐 차단을 하거나 뭐 동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이 들어가서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거고, 췌장을 자극하든지 뭐 콩팥을 자극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이 오장육부를 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며칠 자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당뇨약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약의 독성도 있죠. 또 아무리 혈당을 끌어내려도 정상 혈당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인슐린을 쓰면 췌장이 살아나는 줄 알고 계시던데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 펌프를 달거나. 그래서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너무 좀 제가 한숨이 나오고 왜 저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인슐린 펌프 달았다고 그 펌프에서 알아서 인슐린을 다 분비해서 당신 혈당을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음껏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어쩌면 좋겠어요.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인슐린이라는 거요, 우리 몸의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호르몬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다음에 성 호르몬이죠. 그다음에 인슐린도 호르몬이고, 또 뭐가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뭐 아니면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부신 피질 호르몬, 그게 스테로이드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인데요. 호르몬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넣어주거나 억제하거나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들 유방암 치료할 때요, 유방암 마지막에 이제 뭐 5년을 먹어라 10년을 먹어라 하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그게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약 이름이 그런데요, 그게 여성 호르몬 억제제거든요. 이렇게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것이 이제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의사 선생님들이 유방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쓰는데요, 그 억제제 쓰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타목시펜 부작용 때문에 고통당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억제하거나 이런 어떤 것도요,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치료법이죠. 그거를 뭐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당뇨는 인슐린만 맞으면 뭐 자동 조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세요.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면 그래요. 인슐린을 오래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금방 반응이 오고, 좀 늦어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합병증 속절없이 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면 혈관이 막힌다라는 그런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혈관이 막히니까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나 먹는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우선 고혈당으로 인한 그런 고통에서는 뭐 너무 물이 먹히거나 막 정신이 없고 어지럽거나 쓰러질 지경이거나 너무 무기력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고혈당 부작용인데요. 이런 것은 일단 없어지거든요. 너무 물이 많이 먹히고 하는 그런 건 없어지지만, 지속적으로 가면 합병증은 거의 다 와요. 합병증이 없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원체 긴 시간 동안 이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끔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약에 의지하지 않고, 인슐린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생기산을 안 먹어도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뭐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뭐 비타민 이런 거 먹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뭐 여주나 뭐 혈당 떨어뜨린다는 그런 기능성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먹고 조절하시는데요. 생기산은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해 드린 대로 생기산은 그냥 피를 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망가진다. 그래서 그 한계치를 넘어서서 이제 혈당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 건데요. 그 한계치가 왜 넘어가느냐? 몸속에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이 오랫동안 살잖아요. 계속 사니까 그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우리들도 다 대부분 알잖아요. 지금 이 세대는 먹을 것이 넘치는 세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과식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여러분 뭐 주스 배가 고파서 먹어요? 과자 뭐 허기 진 거 그런 거 식사 대용으로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루 3끼 식사를 다 먹고도 또 다른 거를 먹을 일들이 많은 거예요. 또 한 끼 식사만 해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거의 다 기름진 거에 설탕에 탄수화물 막 이렇게 넘치게 되어 있는 그런 식사를 우리가 매일 하니까요. 그것이 다 처리되지 않고 몸속에 식독으로 쌓여서 나중에 그 찌꺼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음식을 제때 처리를 하지 못해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내 정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몸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뭐 금식을 하는 거 너무 좋겠죠.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좋겠죠. 또 비타민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B나 C나 저는 마그네슘 이런 거 권하는데, B, C, 마그네슘 이런 거를 좀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분 조절하는 우리 몸 생체 내 시스템이 살아나서 훨씬 더 좋아요. 또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고 에너지 소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찌꺼기를 처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근데 생기산 같은 거를, 제가 만든 생기산을 쓰면요, 생기산이 몸속에 있는 혈독, 수독, 식독, 열독, 뭐 제가 4가지 노폐물을 주로 얘기를 했어요. 혈독은 이제 피가 깨끗하지 못한 거를 말하고, 식독은 장 속에 노폐물 많은 거 있잖아요. 뭐 지방이 많고 뭔가 몸속에 이제, 그렇죠. 식독.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과체중을 생각하면 되고, 복부 비만을 생각하면 돼요. 또 지방간 이런 것도 다 식독이라고 보면 되고, 고지혈증,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은 것도 식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식독, 열독. 열독은 또 우리 몸이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지만 고루고루 적절한 온도가 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부위만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코 막힘이 코 속에 열이라는 거 아세요? 눈 충혈이 눈에 열이라는 거 아세요? 이거 심하면 녹내장 오거든요. 머리가 자주 아픈 사람들도 이게 여기에 어지간히 열이 있는 거예요. 이마 짚어보면 열은 없지만 이런 부위에, 이 속에 있잖아요. 그 정상 이상의 어떤 체온으로 따질 수 없는 뭔가 열이 있어요. 열이 많이 있으면 숨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심장혈관이 막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심장혈관이 막힌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제 주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콜레스테롤 수치 그런 것보다도요, 심장에 열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 열 받으면요, 그냥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열이 열독이거든요. 열독, 혈독, 식독, 또 수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뚱뚱 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피부가 항상 척척해가지고 습기가 많아서 피부에 곰팡이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수독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몸이 굉장히 무겁고, 흐린 날 더 무겁고 아주 젖은 담요를 온몸에 걸치고 있는 것 같이 추위도 많이 타고 이런 사람들, 그게 수독인데요. 수독은 몸속에 있는 수분이 제대로 대사되지 않고 필요 없이 한 곳에 적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피부에 적체되어 있는 사람 있고, 혈액 속에 수분이 너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수독, 이런 것들이 온몸에 쌓여 있는 거를 이제 생기산은 그거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산 먹으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소변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계속 소변을 엄청나게 많이 보다가 몸이 가뿐해지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생기산을 먹으면 대변을 굉장히 많이 보신대요. 땀이 막 줄줄 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부위가 이렇게 뭐 옛날에 수술한 부위, 괜찮았는데 왜 이 부분이 엄청 아프지, 뭐 이런 사람들 있고, 머리가 여기저기가 막 아팠다가 말았다가 하는 사람 있고,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나는 그냥 먹으니까 잘 모르겠던데, 뭐 이런 분들도 주로 많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 약의 효능이 몸속에 뭔가 노폐물을 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보약을 먹었을 때보다 뭔가를 빼내고 청소를 해주는 이 약을 먹었을 때 이상하게 그 병원 약으로 해도 절대 치료되지 않았던 그런 질환이 치료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당뇨 환자들 합병증을 치료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당뇨 환자들한테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환자들도 드물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생기사는 직접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 약 먹고 혈당이 안 떨어지냐?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른 거고, 또 생기산을 먹으면서도 반드시 식이요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망가진 원인이 음식에 있는 거거든요. 당뇨병은 흔히 말하잖아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그 많이라는 말이 물론 주관적이긴 해요. 나는 많이 먹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 말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가 이렇게 몸속에 막혀 있는 거를 생기산이 처리를 해줘서 세포가 살아나서 자기 몸속에 있는 혈당 조절 본래의 시스템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혈당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또 제가 예측했던 대로 합병증 치료 효과가 제일 확실해요. 합병증에 효과가 없더라 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생기산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생기산을 당뇨 환자들이 먹는다고 하면요, 당뇨약을 조금씩 줄여야 되거든요. 제가 생기산 설명서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공복 혈당을 약간 높은 상태로 올리세요. 음식을 더 먹어서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먹고 계신 당뇨약이나 아니면은 인슐린 주사 용량을 낮춰가지고 혈당을 약간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혈당이 떨어질 거니까. 생기산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그냥 똑같이 먹다 보면 저혈당이 오거든요. 생기산이 저혈당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기산으로 몸이 회복이 되었는데 예전에 쓰던 똑같은 용량의 약을 쓰게 되면 그 약이 내 몸에 독해지는 거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약간 공복 혈당을 좀 높은 상태로 올릴 만큼 약을 일단 좀 줄여야 저혈당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놓은 가이드라인, 그 기준치가요, 공복혈당, 식후 아니고 공복혈당을 한 150 약간 넘어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인슐린이면 특히 인슐린을 좀 더 많이 줄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인슐린이 저혈당 부작용이 제일 크거든요. 이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맞아서 공복 혈당이 뭐 100도 안 나온다, 나는 뭐 90도 나오기도 하고 60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100 이하로 내려간다, 거의 100 정도다 이러면요, 그 사람 몸에는, 자기 몸에는 그게 저혈당이에요. 약을 안 먹는 사람, 인슐린을 안 맞는 사람은 100이라는 혈당도 사실 좀 높거든요. 근데 인슐린 같은 걸로 혈당을 100이나 90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냥 확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피 속에는 적정 약간 높은 혈당이 있지만 그게 그 사람 세포 속으로 혈당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 사람은 항상 공복감을 느껴요. 그걸 어떻게 참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는 저혈당이 치명적이거든요. 고혈당보다 저혈당은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쇼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막 혈당이 떨어지면요, 막 땡겨요. 그걸 어떻게 참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간 혈당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약을 가지고 정상 혈당을 욕심내시면 안 돼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하셔가지고 천천히 떨어뜨려야죠. 약을 가지고 정상 혈당을 만들어서 나는 당뇨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몸이 많이 상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혈색도, 이런 피부도요, 당뇨 오래 걸리시면요, 두부살 같아요. 저는 길을 가다가도 저분 당뇨가 심하구나 이런 게 가끔 눈에 띌 때가 있거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 보면. 생기산 말고 정말 대학병원이나 좋은 병원, 이런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약으로 당뇨약이, 치료약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하여튼 여러분, 약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도 하면서 뭐 생기산 그런 것도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비타민 B 제 제품이 있어요. 진약사볼에 들어가면 B100 있거든요. 그거 하루에 한 2알 정도 드시고, 비타민 C는 하루에 1000ml 이상 먹고요. 마그네슘도 꼭 하루 하나는 드세요. 이거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는 좀 어설프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